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국힘도 공수처를 맹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등 이번에 이제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수처의 그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부 수사기관, 어떻게 보면 공수처도 이제 마지막 판단은 검찰이 또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절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공수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우정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역시 또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또 배신을 때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입니다.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에만 집중했다. 수사를 맡아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 건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다. 거대 야당과 야합한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의 원칙들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 전도의 수사가 되어버렸다. 그러하기에 명백한 위법 수사다.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었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하였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버리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검찰의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 2025년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 혼란과 사법 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하여 내란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을 목도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후진적 사법체계의 참담한 실상이 온 세계에 폭로되고 말았다. 이야말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폐악질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뒤돌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대 1학년 공부만 해도 알 수 있는 법리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자처하던 검찰도 이를 몰랐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고 부끄럽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다.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다.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검찰에 대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맹폭입니다. 물론 여기 들어있지 않지만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에 대한 맹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금 자성이고 한탄이고
그리고 슬픈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법체가 이 정도였는지 지금 변호인단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만은 변호인단 역시 법조인으로서 말이죠 한없이 서글픔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법체계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아니 6, 7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군사 대국이고 그야말로 K문화 선진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선도해 가던 나라가 어떻게 법체가 이 정도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공수처라고 하는 그 근본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만들었죠. 그 문재인이 만든 그 공수처라는 근본도 없는 기관이 근본도 없는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갖다 망쳤는데 그것을 검찰은 여기에다가 절단을 시켜서 공수처의 수사를 갖다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게꿀이 돼서 지게청이 돼서 이걸 갖다가 기소를 하는 그런 언어도단적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패륜적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수사는 폐악질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국가 원수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내란죄가 아니면 재집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내란죄를 이제 수사할 수 없어요. 누가? 공수처도 수사할 수 없고 검찰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얘들이 우린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어. 그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게. 그래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야 직권남용죄하고 그러면 야 내란죄도 같이 하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싹 나중에는 내란죄만 기소하고 직권남용죄는 빼버린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경찰에 맡겼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야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일단은 야 검찰이 처음에 수사한다 그랬었잖아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야.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보면 야 내란죄도 같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수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기소할 때는 그럼 직권남용죄를 왜 뺍니까? 처음에는 직권남용죄를 가져다가 내란죄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기소할 때는 내란죄만 올리고 직권남용죄를 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이런 어떤 이 법대 1학년생만 돼도 아는 거를 어떻게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 이걸 모른단 말인가. 어떻게 검찰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눈을 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통탄스럽다는 거야. 한없이 슬프고 서글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원래 분노를 넘어서면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번에 이거는 독수독과라는 말을 끝에 가서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수독과는 독나무 열매는 또 독이 들어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엉터리 수사고 위법한 수사고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원에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공소 기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법원에 가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쟤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100% 석방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금 그 아주 명문이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와 검찰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지금 입장문을 성명문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